첫 번째 방송이요? 예. 글쎄요. 아직 실감이 잘 안 나네요. 안 나세요? 해봐야 알지 뭐. 핵심을 찔러주신데 우리 전우영 선생님은 역사학자로 알고 있는데 경제학자를 하셨어도 훨씬 잘하셨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당장 성과 안 내도 좋습니다. 천천히 갑시다. 원칙을 지키며 갑시다. 요건 내가 다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하세요. 제가 그걸 옆에서 쭉 지켜봤기 때문에 그게 훌륭한 대통령의 자세고요. 그런 대통령 잘 없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학자 전우용입니다. 그동안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저의 책으로만 여러분을 만나 뵙다가 이렇게 방송 카메라 앞에 서니까 많이 어색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이름을 건 전우용의 사담이라는 콘텐츠 진행을 제안받았을 때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많이 걱정스럽고 두렵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본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책의 결과물들 또 정책의 과정들을 다루는 것이었고요. 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역사와 정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런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을 사는 국민이자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역사학자로서 역사 속의 정책, 또 정책과 역사를 함께 다루면서 거기에 덧붙여 덤으로 인문학적 그 재미를 선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우용의 사담, 오늘부터 매주 여러분을 뵙게 될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2018년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쏟아진 분야가 경제 분야였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요, 참여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이셨고요. 또 현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이정우 이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제 근황을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 지금 이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계시죠? 그렇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하는 일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 세 번 놀라는 기관인데요. 첫째로 직원 숫자가 460명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렇게 많으냐. 둘째로 예산이 1년에 한 8조 원 정도 씁니다. 그럼 더 놀라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본사가 대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안 있고 대구에 있어요. 그러고 또 놀랍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서 전국에 한 180여 개 기관이 지방으로 옮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빈곤한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 때문에 큰 빚을 안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 자체가 우리 경제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두운 면 하나를 반영한다. 또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장학재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과거 이제 정책실장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경제 정책을 좀 설명해 주실 텐데요. 예.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선성장 후분배론의 이제 성장에 대해서 이 정도면 분배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막는 이론으로 나왔던 것이 이른바 낙수 효과론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직 이제 수출주 도형 성장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건지. 쭉 6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간 늘 한국 정부의 방침은 선성장 후분배였습니다. 좀 기다려라. 너무 일찍 파일을 나누면 성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선 성장하고 나중에 나누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맞네 이렇게 하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50년이 지났는데도 분배를 안 하니까 성장만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그럼 언제 분배하는데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분은 그분이 30대 시절부터 낙수 효과는 틀렸다. 그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용감한 발언이고 또 지혜로운 선견지명이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낙수 효과가 맞는 것이냐 이렇게 통용되던 시대인데 이분은 젊은 나이 때부터 그게 틀렸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런 주장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참 훌륭한 분이란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 또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건 이제 1년 반 정도 된 거고요. 그렇죠. 정책의 구체적인 이제 발걸음도 지금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발걸음이 좀 내딛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준비 단계라고 보십니까? 예. 가장 주목받은 것은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왜냐하면은 혁신 성장은 과거부터 늘 있던 것이고 그다음에 공정경제도 늘 쓰던 말이죠. 실천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늘 쓰던 말인데 유독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처음 보는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생소하고 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 성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성과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낮고 고용지표도 아주 안 좋고 어렵습니다. 까지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소득주도 성장은 틀린 것이니까 폐기하고 방향을 아예 혁신 성장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틀린 겁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은 맞는 방향이고 오랜만에 또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참 좋은 옳은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을 주로 해왔는데 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을 기피하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제로, 뭐 약간 플러스, 약간 마이너스 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틀렸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주 잘 드는 칼이 있는데 그 칼을 꺼내서 쓰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칼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아베노믹스의 세계의 화살 이렇게 몇 년 전에 유행어가 됐는데 저는 소득주도 성장의 세계의 칼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가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한 중산층 서민의 고통이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그럼 집 없는 서민들은 허탈감, 절망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전세 또는 임대료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다른 데 쓸 지출을 할 여력이 줄어들죠. 혁신 성장도 방해하는데 이런 불로소득, 1억, 2억이라는 불로소득이 하루아침에 발생을 하니까 스티브 잡스나 이런 식의 뭔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보건대 오히려 차라리 부동산 투기가 낫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보다도 임대료 인상폭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더 많은 부담을 좀 자영업자한테 가중시키고 있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작년 한국 출생아 수가 30만 명이더라고요. 20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출생아가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30년 후를 보면 부부들을 다 간다 하더라도 그 15만 채의 신규 수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사망이라든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것처럼 뭐 지방 도시들은 이제 빈집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도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불과 20년